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낸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동성혼 합법화가 우려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청원 동의 부족으로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주요 교단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장로교청연합회가 한국교회의 회복, 나라와 민족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낸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건강이 악화된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신천지 피해자 측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12일 이 교주 측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교주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주거지 이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석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교주 측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해왔습니다. 지난 4일 공판에선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다며 재판부에 아량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석 허가에 대해 신천지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만희는 38년 동안, 37년 동안 자기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던 그 육체 영생 교회 교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건강에 안 좋다고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는 것도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이 교주는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16일 공판부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무죄 판결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피해자들도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이만희 교주의 무죄를 인정한 건 아니니까 그 판결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한편 감염병 예방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교주는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교회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최근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동성혼 가족을 합법화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도 동의수 부족으로 법안 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청원입니다. 마감 시한인 12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 청원은 참여 인원이 3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으로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개념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동성혼을 가족의 범주에 넣을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혼인이나 또 혈연 관계나 입양이나 이제 이런 경우에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정의를 해놨는데 그거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동성 커플이나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족으로 인정될 수가 있고. 국회 청원을 낸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기론평 운영위원장은 해당 법안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이 좀 생소해요. 많은 분들한테.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탁 부딪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법안은 12일 국회 청원 기간이 끝나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로 넘어가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님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이 법안을 상정을 하자면 상정을 하고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 또 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키거든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가족정책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지역구 의원들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한국 주요교단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선 사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법과 생명 경시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한국교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이끄는 한국교회 기도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교단 대표자들과 성도들이 다수 참석한 채 서울 광림교회 본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찾아가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번의 기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교회 당면한 문제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며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선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철 감리회 감독회장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교회는 그 이상으로 더 진솔하고 진실해져야 한다며 만약 사랑이 없는 반대만 가지고는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 묘하게 숨겨놓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적용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위장된 차별금지법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과 한교총 김태형 대표회장이 최근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낙태를 조장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기도회를 마친 후 상임회장단 회의와 임원 인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내달 3일로 예정돼 있는 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의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소속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장총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기도를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11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살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길 간구했습니다. 또한 민족복음화와 복음통일,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경제의 성장과 아버지 민주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행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법이라는 이름하에 분열을 조장하며 반인륜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악법은 반드시 폐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장총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동력인 기도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영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제안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고 주간 택배 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 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 지표의 국민 접근성 제고 방안, 사업 수행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통계를 선정 수집 분석한 뒤 이를 시각화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한 달간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신용카드 결제액은 10조 2,94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5.1% 급증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신용카드 결제액이 월간 10조 원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9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결제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군이 창설된 지 52년 만에 처음으로 원격 훈련을 도입합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예비군 훈련 원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교육은 올해 기준 1년차 이상 예비군 훈련 대상자 중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원격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내년도 예비군 훈련 2시간을 이수한 걸로 간주됩니다. 군 당국은 당초 9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면 취소한 바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올 10월 이후 산불 발생 건수가 최근 10년간 평균 건수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 예측 분석센터 집계 결과 지난달부터 이달 첫 주까지의 산불 건수는 51건으로 지난 10년 평균 건수인 16건과 비교해 3.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 예측 분석센터는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산불 위험이 커졌다며 산림 인접지역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입법의 의원 엘빈 융, 쿼카키, 데니스 웍, 케네스 렁의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이들 4명의 의원은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범민주 진영 인사로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랐다고 홍콩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독립 지원이나 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치권 거부 등을 할 경우 입법회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반발의 의미로 동반 사퇴를 결의한 상황이라 홍콩 입법회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2015년 이란 핵 합의에서 설정한 한도의 12배가 넘는 전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회원국들에 배포한 비밀 문서에서 이란이 이달 2일 기준으로 2,442.9kg의 전홍축 우라늄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8월보다 더 늘어난 양입니다. IAEA는 또 이란이 우라늄의 농축 농도를 핵 합의에서 허용된 3.67%보다 높은 4.5%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이 서명한 이란 핵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202.8kg의 전홍축 우라늄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페루에서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에 항의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루 의회가 비스카라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 수도 리마를 비롯해 쿠스코, 앙카시 등 페루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탄핵이 의회의 쿠데타이며 페루 의회와 마누엘 메리노 임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행진했습니다. 리마 의회 부근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며 30명 가까이 연행되고 부상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최근 중국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중단시킨 원인을 두고 임상시험 참가자의 자살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찰 수사 보고서와 상파울루주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브라질 보건부사나 국가위생감시국이 시험 참가자의 심각한 부작용을 이유로 임상시험을 중단시켰지만 해당 참가자는 자살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이르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과 주앙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 간 갈등이 한층 더 깊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터키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년층 외출이 제한됩니다. 터키 정부는 현지 시간 11일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외출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도시에 거주하는 노년층은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노년층 중 공무원과 의사, 보건의료 종사자, 약사, 사업주, 농민, 자영업자 등은 외출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생명과 말씀이 한국연구재단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등재 학술지로 승격됐습니다. 지난 2018년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된 지 2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 승격은 성경의 기초에 성경에서 해답을 제시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방법을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정받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또 전 세계의 신학교들과 함께 이것을 공감하고 작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지 생명과 말씀은 지난 2010년 6월 창간돼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을 담은 국내외 신학자들의 논문 160여 편을 소개하며 신학의 본질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수정동교회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한 복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남아공과 브라질 등 총 14개국 선교사들이 참석해 7가지 복음을 주제로 선교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강의를 전한 수정동교회 조관호 목사는 복음을 선교지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고 전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마다가스카르 아동의 백신 긴급 지원을 위한 희망 줄넘기 챌린지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챌린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줄넘기 일반 종목과 퍼포먼스 뛰기 중 선택해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기아 대책은 후원금은 마다가스카르 안드라 미아라나 마을의 5세 미만 아동의 백신 접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육체 영생을 주장하던 이단 교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구치소를 나온 이 교주는 교도들 앞에서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